면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철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383페이지 보면 11장 기타 소화 설비 나옵니다. 자, 기타 소화 설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나머지 얘기들이 나올 건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러분 다른 거 없네요. 우리 교재 385페이지 보시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5번의 하론 수학이 나와요. 자, 우리 교재 지금 네 번째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있고, 자, 다섯 번째 하론 소화 설비가 있어요. 여러분 이산화탄소는 여러분 지금 이거죠. CO2를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하론도 여러분 할로겐 화물 또는 하론 가스를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여러분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질식 또는 냉각, 그다음에 이런 작용에 의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그다음에 하론 수학입니다. 하론 수학도 여러분 지금 질식이죠. 질식 작용. 자, 그래서 어떤 억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둘 중에 여러분 더 사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참담한 이산화탄소를 사람이 마시면 어떻게 되면 질식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소화 시 소화기 작동 시 여러분 지금 산소 차단에 주의해야 돼요. 잘못하다가 그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질식돼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론 소화기. 이게 여러분, 즉,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사람한테 좀 잘못하면 큰일 나지만 요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얘기하죠. 훨씬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야, 너희들 요 두 가지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자주 쓰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소화기 말고 다른 소화기, 즉 포말 또는요 분말 이런 소화기들 용도로 써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그 가루나 거품물에서 다른 2차 피해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들은 가스이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최소화되는 거죠. 그래서 2차로 피하는 피해가 최소화돼서 좋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물어보면 저 얘기를 여러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386페이지 경보 설비입니다. 자, 경보 설비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경보 설비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기 종류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감지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감지기 잘 보셔야 됩니다. 감지기예요. 자, 감지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열을 감지하는 열 감지기가 있고, 자, 또 하나는 연기를 감지하는 연기 감지기, 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감지하는 열 감지기는 또 종류를 여러 가지 보지만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온식 감지기가 있고, 또 하나는 차동식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는 우리가 두 가지 보시면 되는데, 뭐 종류를 보실 건 없어요. 종류가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온화식 있고,
또 하나는 광전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 자, 연기감지기는 큰 의미는 없지만 열감지대는 좀 종류를 좀 조심히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정원식 감지기는 또 종류를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정원식 스포트형 있고, 또 하나는 정원식 감지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지기는 다 지금 전류가 약한 전류가 흘러요. 이 전류 가지고 기본적으로 자, 서로 두 개를 갖다가 전선을 붙일 겁니다. 화재가 나면. 그래서 그 전류가 흐르는 것만 화재가 났다고 알려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온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온도, 즉 일정한 온도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온도란 뜻이에요. 온도, 즉 일정한 온도, 같은 얘기인데 정해진 온도만 되면 무조건 화재가 났다고 올려주는 거. 자, 그러면 주로 이 정온식 같은 경우는 어디가 좋냐면 열 사용 장소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주방, 부엌, 보일러실, 탕비실 이런 데는 반드시 써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스포트형은 이 안에 자, 뭐가 들어있냐? 바이메탈이 들어있어요. 바이메탈. 자, 바이메탈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금속 팽창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지선형은 요 전선에 피복이 녹아버리는 거죠. 전선에 피복이 녹아. 열에 의해서 녹아버린다고요. 일정한 온도가 되면. 그래서 두 선을 감지하는 형태입니다. 자, 다음에 차동식 두 가지 볼까요? 자, 차동식. 차동식도 스포트형이 있고, 또 하나는 차동식 분포형이 있습니다. 자, 이 차동은 동작의 차이, 즉 화재가 났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그 비율을 측정해 주는 거예요. 화재가 나면 평상시에 올라가는 온도보다 급속히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걸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자, 온도 상승률 이상 됐을 때 이걸 감지해 주는 게 바로 요 차동식 감지기입니다. 그러면 차동식 감지기는 주로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여러분 일반적인 장소, 즉 방, 거실, 사무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차동식, 그것도 스포트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동식 이 스포트형은 이 안에 보면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이 공기주머니에 의해서 팽창한다고 해서 이런 공기팽창형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 분포형입니다. 이 분포형은 넓은 지역을, 그러니까 하나의 실이 넓을 때 실 면적이 넓은 경우에 쓰는 게 요 분포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포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피복이 된 동관을 써요. 피복된 동관을 써요. 그래서 이 동관 안에 있는 그 공기가 팽창된 것을 감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팽창을 감지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분포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온화식, 광전식이 있는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화재가 나면 여러분 이온량이 증가합니다. 그걸 양을 감지하는 거고, 광전식은 빛의 양을 감지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연기감지기는, 이 연기감지기는 요 두 가지를 쓰는데, 자, 대부분 보면 실현 높이가 천장고, 천장의 높이가 천장고가 높은 경우, 높은 곳에 주로 많이 써요. 자, 높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높냐? 요거 혹시 15에서 15m 이상, 또는 뭐 15에서 한 20m 이렇게 해도 여러분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천장고가 높은 곳은 예를 들어서 복도, 천장에, 그 다음에 계단실, 자, 로비나 홀, 뭐 체육관, 천장, 뭐 강당 이런 데 많이 쓰는 게 바로 요 연기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요 연기 감지까지 여러분 좀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다음에 봐야 될 내용이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어디 좀 봐야 되냐면 이제
뭐 수신기 같은 건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비상 콘센트입니다. 페이지 389페이지. 여러분 비상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좀 소화 활동 설비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쓰는 전선이 있는 거죠. 자, 비상 콘센트는 그렇죠. 전선 무슨 전선? MI 케이블 또는요 내화 또는 내열 전선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11층 이상부터 11층 이상부터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설치 높이 보통 바닥에서 0.8에서 자 1.5m 정도에다가 높이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얘는 자, 한 회로에 설치 콘센트의 개수는 10개 이하로 합니다. 비상 콘센트 개수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전기 화재 경보기. 자, 얘도 여러분 지금 경보 설비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지금 우리 유도등입니다. 유도등 페이지 390페이지입니다. 자, 좀 자리를 이동 좀 해서 얘기 좀 할게요. 자, 390페이지면 유도등 설비 있네요. 자, 유도등 설비. 자, 여러분 유도등 설비는 이거 피난 설비에 속하는 건데요. 자, 유도등은 기본적으로 자, 여러 가지 유도등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피난구 유도등이 있어요. 자, 여기에는 무슨 통로 유도등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통로 유도등이 있냐면 첫 번째 계단, 자, 복도에 설치하는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고, 그다음에 거실 천장에 설치하는 거실 통로 유도등이 있고, 그다음에 계단에 설치하는 계단 통로 유도등 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사실 더 있지만 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피난구 유도등, 자, 통로 유도등이 있을 때 표시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표시 방법. 이 표시 방법을 여러분 잘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요 두 개 다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은 조건입니다. 자, 갑니다. 피난구 유도등. 자, 무슨 통로 유도등이에요. 여러분 바탕 색이 있고, 여러분 표시 색이 있어요. 요게 여러분 지금 다 달라요. 요 두 개가 서로 반대로 달라요.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에는 바탕색이 뭘로 되어 있냐면 여러분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녹색인데 통로 유도등은 뭘로 되어 있냐면 이게 여러분 바탕이 백색으로 되어 있어요. 다르죠? 그다음에 피난구 유도등의 표시는 백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색. 그러니까 통로 유도등의 표시는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의 바탕색은 백색, 표시는 아니요, 자, 녹색, 표시는 백색. 그다음에 통로 유도등은 바탕은 백색, 표시는 녹색으로 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잘 좀 봐주세요. 자,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피난구 유도등, 즉 유도등 설비는 대부분 보면 정전이 됐을 때 또 이 불빛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축전지 설비를 갖춥니다. 축전지 설비. 자, 그런데 최소 몇 분 이상? 20분 이상 방전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분 조건들이 사실 더 많은데 그거보다도 이 정도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말고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 봐야 될 게 394페이지 보면 여러분 가스 설비 나와요. 자, 가스 설비에서 우리가 꼭 정리해야 될 두 가지 가스가 나오는 거죠. 자, 하나는 LPG, 액화 석유가스가 있고 또 하나는 LNG, 액화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여러분 요거 개념을 좀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위입니다. 자, 이 단위가 정말 중요해요.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항상 단위가 kg per hour고, 그 다음에 LNG는 단위를 안 쓰고 공기보다 가벼워서 세제곱미터 per hour라는 표현을 써요. 아셨죠? 이게 가장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 무게, 얘는 무겁죠?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비중이라고도 하죠, 비중. 자, 얘는 가벼워요. 그래서 얘는 안전한 거죠. 그래서 안전성. 아니, 얘가 안전한 거죠. 얘는 안전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 그러니까 무겁다 보니까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면 뻥뻥뻥 터집니다. 그래서 폭발의 위험성이 크죠. 얘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지기를 너 어디에 할래? 그러면 너는 무거우니까 바닥 쪽에 설치합니다. 자, 바닥에서 위로 약 300mm 정도 높이에다 설치한 거고, 그 다음에 LNG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무조건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지기를 할 때는 위쪽에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천장에서 밑에서 약 300mm 정도 높이에다가 설치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특징인데 얘는 둘 다 무색, 무미, 자, 무치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이 LPG 같은 경우에는 또 기본적인 개념인데 여기 특징입니다. 자, 이 LPG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급하는 과정에서 뭐랄까 좀 용기에 여러분 취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LNG는 무조건 자, 배관으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용기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LNG 같은 배관으로 공급해야 되는 거죠. 자, 얘는 자, 기본적으로 또 잘못하면 마시면 독성 물질 때문에 또 뭐랄까 이게 약간 그 뭐죠? 그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우리 질식이라든지 아니면 막 그 아이들이 막 이거 가스 마시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얘는 중독성이 있어요. 이 표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미안해요. 중독성이 우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얘는. 자, 그렇지만 이 LNG가 가장 청정연료입니다. 자, 발열량 한번 볼까요? 발열량이 커요. 상대로는 조금 작아요. 발열량.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주 성분을 보면 자, LPG 같은 경우에는 주 성분 자체가 LPG입니다. 부탄과 프로판이 있어요. 그런데
LNG 같은 경우는 메탄이 주성분입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우리 도시가스라고 하는 게 있죠. 도시가스. 대부분의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부분 어떤 가스를 쓰냐면 LNG를 도시가스 원료로 씁니다. 그래서 자, 이 LNG의 특성이 도시가스의 특성으로 여러분 보시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도시가스는 공급 압력이 있습니다. 공급 압력. 자, 그래서 그 공급 압력에 따라서 저압, 중압, 고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압력이 있는데 잘 보세요. 저압은 보통 0.1 메가파스칼 미만에 많이 쓰이고 중압은 0.1에서 1 메가파스칼 미만에 많이 씁니다. 고압은 1 메가파스칼 이상에 많이 쓰는 거죠. 그러면 저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냐면 소규모나 또는 사용량 적은 지역, 자, 다음에 중압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용량 많은 곳. 자, 그러면 고압은 어떨 때 쓰면 장거리 이송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이거 있죠. 원래 0.1은 0.1이 아니에요. 즉 0.1은 얼마가 되냐면 이게 약이라는 편인데 이게 얼마가 되면 0.098이에요. 이걸 숫자가 많으니까 반으니까 얼마가 돼요? 약 0.1이 되는 거죠.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은 0.9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거 여러분 0.98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0.098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단위가 여러분 지금 메가파스칼이라거든요. 그러면 파스칼 단위하고 메가파스칼 단위의 차이점이 얼마냐면 여러분 무조건 1000 단위예요. 1000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메가파스칼을 킬로파스칼로 바꾸려면 이걸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다 곱하기 1000을 해버리면 킬로파스칼이 나옵니다. 아셨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단위 환산하실 때 킬로파스칼. 자, 그 얘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이제 가스에 관련된 얘기가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도시가스 가스 미터기와 자, 떨어질 거리가 나옵니다. 가스 미터기. 그래서 우리 교재 396페이지 보면 자, 가스 미터기 설치 위치 설치해서 여러분 가스 미터기와 이격거리 나와 있죠? 이격거리. 자, 이격거리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환기가 잘 되는 것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격거리. 자, 옥내 전선. 그러니까 옥내 저압 전선은 무조건 얼마 이상이요? 여러분 15cm 이상 떨어지고 자, 두 번째 전기 콘센트. 여러분 이걸 접속기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접속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굴뚝 같은 거는 최소 30cm 이상은 떨어져야 됩니다. 다음 게 여러분 전기 개폐기, 전기 계량기. 여러분 개폐기가 뭐냐면 여러분 집에 있는 분전반 있죠? 분전반 두꺼비죠? 두꺼비지 분전반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얘는 최소 60cm 이상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필요해 설비는 최소 1.5m. 다음에 화기 나옵니다. 화기가 뭐예요? 여러분 불은 최소 2m 이상은 떨어져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조건을 여러분 만족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97페이지 보면 가스 배관 시 주의사항이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배관 재료의 간격 50mm라는 강관, 75mm 이상은 주철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배관의 굴곡부는 어느 곳이나 90도 엘보. 두 번째 건 여러분 굴곡 부위 뭘 쓴다고요? 엘보를 쓰는데 몇 도짜리? 90도짜리를 자 사용된다고 죠. 여러분 이런 얘기 있었죠. 최소 엘보를 몇 개 이상? 2개 이상 쓰면 무슨 이음? 여러분 그렇죠. 스위블 이음이 되는 거죠. 결론 여러분 스위블 이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신축 팽창에 대항하는 거죠.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에 자 응축수 유입 방지를 하여 배관의 기울기는 선하향. 선하향이라는 얘기는 이 선하향 앞 내림구배가 되는 거죠. 이걸 앞 내림구배 구배로 해서 여러분 이쪽으로 나가거나 공급하는 쪽에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여기서 수치기 요 응축수를 빼는 수치기를 설치해줘요. 안 그러면 여러분 가스가 물을 통과를 못합니다. 아셨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자, 네 번째 보면 건물 내 배관 시 관리가 용이하도록 반드시 노출 배관. 여러분 가스 배관은 건물 내에 설치하는 반드시 노출, 눈에 보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출 배관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5번. 자, 지중 배수 깊이는 최소 600mm 이상. 자, 지중. 매설할 때는 최소 얼마 이상? 600mm 이상. 그렇지만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가스 배관의 접합 나옵니다. 자, 가스 배관은 접합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얘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시면 모든 가스 배관은 누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뭘로 하라고요? 용접으로 하는 걸 자,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그렇지만 용접 배관의 실시가 매우 곤란할 때는 기계적 접합. 또는 나사임. 나사 접합도 자, 괜찮은 거죠.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네 번째도 크게 없네요. 패킹은 내경과 일치하도록 여러분 패킹을 써야 되는 거죠. 자, 패킹을 쓰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내경과 같은 거, 일치한 것을 써줘야 됩니다. 다음에 자, 여섯 번째. 그러면 이거 정답 다 완성이 됐으면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이 자체를 가지고 이제 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압시험, 압력시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관은 최고 사용압력이 1.1배. 자, 1.1배. 또는요, 840mm. 자, 아쿠아. 이거 물이 압력이 되는 거죠. 쭉 높은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자, 뭐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배관에 도장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7번. 점압가스는 가스 계량기 설치 후 관내의 공기 및 불안성 가스를 완전히 저감하기 위해 시행해야 된다. 만약에 이 불안성 가스를 만약에 잘못하면 안 되면 이게 잘못해서 처음에 가스를 써버리면 폭발의 위험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 폭발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관 내요. 불활성 가스를 제거를 한 다음에
여러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스 배관을 다 연결하고 나중에 가스를 공급할 때 그냥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스 전부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까지는 여러분 꼭 좀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은 그 다음부터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